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1위로 꼽히는 키워드 바로 공무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 번만 붙었으면 하는 공무원 시험에 8번 도전했고 또 8번 합격한 대단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의 직업은 공무원이 아닌 학원 원장님인데요. 늦깎이 공직자 대신 고향 청년들을 위해 멘토로 돌아온 오태석 원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더운데 잘 오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요즘 정말 공부하기 더운 날씨예요. 예, 예. 네, 이 학생들도 많고 또 방송을 보고 계신 또 학부형님들, 학생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더운 여름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부터 먼저 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삼복 더위고 네. 유달리 올해 더운데 이 기간에 공부한다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일이죠. 그죠. 네, 또 얼마나 놀러 가고 싶습니까? 맞아요. 네. 그 욕구도 참아야 되고 더위도 견뎌야 되니까 정말 이중 삼중으로 힘든 일이지만 네. 공무원 공부라는 것은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공부입니다. 네. 왜냐하면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 네. 이왕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라. 중도는 없다. 중도 포기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이 뜨거운 여름을 네. 정말 뜨겁게 보내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공부. 그리고 나면 반드시 보상이 따를 것이고 네. 그리고 내년엔 좀 더 즐겁게 네. 좀 더 개운한 마음으로 휴식도 하고 여행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특별한 방법은 없군요. 더 뜨겁게 방법은 공부를 없다고 해야 생각해요. 공부는 방법이 없습니다. 순간 저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저희가 프로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 명문고를 졸업하고 나서 또 명문대학에도 진학하셨고, 이 최고의 코스를 거친 모범생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공부가 좋았어요. 그것은 정말 아니죠. 그래요? 공부를 지금까지 좋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근데 그렇게 지금 현재도 공부와 관련된 직업을 갖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저 20대 때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1차를 쉽게 합격을 해가지고 그때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나이 50이 넘어서 50 중반에 공무원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 피나는 시간 아껴가면서 공부할 때도 네. 단 한 번도 공부가 재밌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요? 이것은 네. 고통의 연속이다. 이것은 하나의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공부는 정말 힘든 것이다. 그러니까 네. 학생들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네. 내가 합격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공부를 한다. 수단으로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가르치기 위한 공부는 아주 즐겁습니다. 여기서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공부할 때 즐거움을. 그래요? 네. 참 신기하네요. 공부가 그렇게 싫었는데도 공부를 해야만 하는 숙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제가 좀 느끼고 네.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사실 저는 뭐 운명론이나 결정론, 뭐 숙명론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저의 사주에는 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천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보면 공부하도록 했던 원인이 아닌가. 그러나 제 또 사주에는 네. 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것인가 그런 생각을 네. 해본 적은 있습니다. 공부 그 자체가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듭니다. 네. 관을 위한 공부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거 보니까 네. 뭐 늦은 나이에도 공부를 계속 하셨고 지난 3년 동안 합격한 그 공직자를 보니까 출입국 관리직, 또 검찰 사무직, 교육 행정직, 마약 수사직 정말 뭐 다양한 분야 그리고 뭐 다양한 급수의 공무원 시험에 8번이나 합격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아니죠.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9급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은 과목이 5개인데 그중에 국어, 영어, 국사가 필수 과목이고 네. 나머지 2과목은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선택 과목을 2과목을 선택해서 통일적으로 공부하면 어느 직렬이든지 시험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어느 직렬이
커트라인이 어디냐, 네. 높으냐 낮으냐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디든지 볼 수 있고 열심히 하면 어디든지 합격할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한번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네. 그곳에 머무르고 싶고 뭔가 내가 한 단계의 과제를 완수했다고 생각하니까 아, 이제 좀 홀가분하다. 이제 좀 돈도 벌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라고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여러 번 시험을 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네. 저는 공무원에 원래 입문하고자 하는 것은 저의 처음의 목표였습니다. 목표여가지고 원래 공직자가 꿈이었군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20대 때 가지고 있던 꿈을 50대에 한번 도전해보자. 나이도 들고 좀 체력도 약해지고 시력도 약하지만 네. 한번 도전거리로 삼아보자. 네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역량이지만 펼쳐보자 하는 것이 네. 저의 소망이었는데 막상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젊은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조언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공부할 양을 좀 요약도 해주고 네.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더 보람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합격에 나가는 걸 보면서 즐거움도 느끼고 네. 같이 동반 합격이죠, 같이. 네네. 그때 저는 아, 이것은 나의 길이구나. 오히려 내가 공무원으로 나갈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왜 8번이나 받느냐? 그것은 네. 방금 그 이유와 서로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일까요? 네. 공무원인 시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예. 변화의 흐름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그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시험을 보고 또 애들과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고 애들과 나란히 호흡하면서 공부를 한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애들에게 좀 더 빠른 길을 제시해 주자. 그게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직자 생활을 한 번도 안 하셨던 거예요? 시험만 이렇게 보시고? 아니죠. 2015년에 네. 2015년에 제가 저기 경기도 성남시 공무원으로 9급 공무원 서기부로 2개월 동안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2개월이요? 네. 아, 2년도 아니고 2개월이요? 아, 그랬습니까? 예, 예. 네, 그 얼마 전이었네요. 바로 채 2년이 안 됐죠. 네. 네. 그래서 늦깎이 공무원으로 제가 들어가서 밤샘도 하고 또 외근도 하고 네. 낙엽도 줍고 네. 그리고 제설 작업도 하고 네. 뛰어다니면서 불법 현수막도 제거하고 네. 그러면서 공무원이라는 걸 제가 새롭게 더 인식하게 됐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일이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좀 그 눈밖에 젊은 사람들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네. 남들보다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였었고 2개월 동안 너무나 열심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짧은 기간이지만 네. 내가 어렸을 때 간직한 그런 그 수건을 이제 네. 이롭게 충분한 기간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는 젊은 친구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나는 나의 천성인 애들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일을 해보자. 그래서 이왕이면 고향으로 내려가자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학원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 물론 이제 사명을 느끼셨기 때문에 2개월 만에 그 공직자의 자리를 그만두고 더 본인이 생각하기에 더 좋은 일을 또 찾고자 이렇게 네. 그만두셨는데 네. 남들이 볼 때는 좀 끈기가 부족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공무원직이 싫어서가 아니고 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또 젊은 애들에게 좀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그만뒀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다 이해하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축복해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원장님께서 8번의 공무원을 합격하셨는데 네. 비법이 또 궁금하거든요. 이 아.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네. 정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비법을 조금만 알려주시죠. 네, 그 사실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공부에는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것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아, 그래요? 그러나 전략은 있다. 전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그게? 네, 알려주시죠. 네. 오늘. 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하자면 네. 공부 학습량과 네.
그다음에 공부하는 속도, 네. 이 양과 속도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결합하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공무원이란 이 시험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분량이 엄청나게 방대한 양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국어, 그 한 과목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기본서만 2,000페이지가 넘어요. 엄청 많습니다. 네. 깨알 같은 글씨로 2,000페이지, 문제집까지 하면 그 이상인데 네. 그걸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이제 방법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양을 최소화하자. 네. 그러니까 양은 최소화. 그리고 우리 두뇌가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반복하자. 그래서 속도는 최대화하자. 쉽게 말해서 양은 최소화, 시간은 속도는 최대화. 이게 저의 전략의 요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럼 그게 어떻게 하느냐. 평면으로 놓여 있는 책을 네. 입체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좀 어려운데요. 그거 어렵죠. 입체화시킨다. 이게 아무나 네.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를 네. 들어 설명할게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 합격의 기준을 저는 수석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합격해야 되는 쪽에 맞춥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목이든지 90점만 맞으면 된다. 네. 90점을 넘어가는 시험은 그렇게 흔치가 않는 시험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한 과목당 90점을 맞기 위한 전략을 짜는 건데 네. 아까 말씀드린 2,000페이지의 책 내용 중에서 90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험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요한 부분에서 되기 때문에 네. 90점은 찾아낼 수 있고 네네. 나머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의 상식과 그날의 운수와 모든 것에 맡기는 거죠. 오, 네. 그러니까 90점을 찾기 위해서 골격을 찾기 위해서 저는 불필요한 부분,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입체화시키는데 형광펜을 칠할 수도 있고 밑줄을 그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다만 가능한 한 적게 칠하기, 이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속도를 낼 때는 남들 한 번 볼 때 나는 두 번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볼 때는 2배 속도로 나가고, 네. 그래서 우리의 그 반복을 통한 암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고 지금 가르치는 학생한테도 시험장에 갈 때까지 5번을 반복 학습시키는 겁니다. 시험 보기 전날 제가 한 과목을 하루 종일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 정리하는데 그건 지표가 있죠. 그래요. 아무 핵심을 또 요약 정리하자면 네, 아주 효율성 있게 그렇죠. 예, 네. 공부한 양을 늘리지 말고 좁게 잡고 늘리지 않고 나올 것만 이제 공부하고 그렇죠. 예, 복습을 좀 자주 하는. 근데 단순 암기는 아니고 네. 그렇게 반복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요. 이해되지 않고는 암기도 안 되는 법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양을 줄이고 반복하는 것은 두 가지. 공부하는데 지루함을 덜 수 있다는 거. 네. 또 한 가지는 이해를 높인다는 거. 네. 처음에는 이해 안 됐던 것도 끝까지 보고 반복하면서 서서히 연결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방법을 목표는 세워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 좀 힘들죠. 그렇지만 어렵죠. 예. 저는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애들을 드라이브 하는 거예요. 야, 학생들이 조언을 많이 얻었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볼 때 저는 좀 약간 냉혈한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단 한 번도 결강한 적 없어요. 저희 어렸을 때 꿈이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요즘 뭐 공무원이 많이 키워드 올라오는데 저는 공무원은 아니었고 네.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직에 서는 거. 아, 그래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직렬만 다를 뿐이죠. 공무원이었다고 네. 볼 수 있고 맞아요. 또 짧은 기간이지만 공무원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공무원이 되는 꿈, 선생님이 되는 꿈을 다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그 대학 졸업 후에는 청년 시절 때 네. 입시 학원에 들어가셔서 이제 수험생들을 가르치는 또 강사로도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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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에 참 많이 힘들기도 했을 텐데 뭐 학생들에게 이렇게 불리우던 뭐 별명 같은 게 혹시 있었습니까? 냉혈한? 아까 직접 말씀하셨던. 근데 애들한테는 냉혈한이라는 소리보다는 좀
애들이 많이 따랐죠. 저를. 아, 그래요? 저를 이제 네. 알게 된 애들 많이 따랐고 네. 제 별명이 있었다면 제가 대학교 때 얻은 별명인데 오초시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5초시요? 네, 초시라는 거 혹시 아세요? 초시면은 그 처음 시험을 보는 뭐 어떤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네,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 네. 전시 복시 초시 복시 전시죠. 네네. 그때 초시가 1차 시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즘도 공무원 시험에서 보면 1차 시험이거든요. 객관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20대 때 외무고시나 행정고시를 남들은 1년, 2년씩 그렇게 공부하는 걸 저는 2개월 만에 맞춰서 초시에 빠른 속도로 합격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러나 항상 마무리는 못 졌습니다. 왜냐하면 좀 나름대로 사정은 있었지만. 네. 그래서 나중에 입시학원에 와서도 젊은 나이지만 빠르게 입지를 굳힐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상당수가 좋은 학교에 많이 입학을 하게 됐는데 네. 그때도 족집게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오초시라는 말과 연결이 돼서 오초시 쌤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요즘 애들 많이 쓰는 오초시 쌤. 네. 그러니까 객관식의 달인. 어. 그런 야, 뜻이죠.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스타 강사로서 명성을 많이 날렸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사실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은 건데 그것을 이제 접고 다시 고향에 내려와서 이렇게 또 다른 삶을 사는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 질문을 제가 많이 받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입시학원이 여러 면에서 공무원학원보다는 좀 나은 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특히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그런 편이죠. 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가 25년, 30년 가까이 학원에 있으면서 너무나 바빴습니다. 육체적으로 바빴고 또 시간에 부족해서 저희 애들이 넷이나 되는데도 네. 애들을 어떻게 낳는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은 일반인과 정상인과 반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 끝나고 온 다음에 저희들은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사회생활에 약간 유리돼 있었던 삶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반대급부를 찾다 보니까 이제 좀 뭐랄까 부를 축적하는 쪽으로 이렇게 제가 움직였던 것 같고 네.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나의 직업이 이게 수단적인 것이었구나. 그리고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삶이다. 그런 느낌이 언뜻 들었고 뭔가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대 들어서면서 네.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을 전환점을 찾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전환점이 바로 공직에 입후보하는 것이죠. 공직에 입후보라기보다는 입문하는 것이죠. 그래요? 공무원의 문을 네. 두드리자. 왜냐하면은 2009년에 나이 제한, 연령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그걸 네. 좀 일찍 알았더라면 또 빨랐을 것 같은데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는 걸 알고서 나는 아직도 젊은데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나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봉사한 그런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도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시네요. 그렇죠. 그게 좀 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이가 들고 뭔가 그 지금쯤이면은 좀 차분하게 인생을 맞아요. 돌이켜볼 나이가 됐지만 네. 저는 좀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불도저 같은 성격이에요. 도전거리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돌아가지 않고 정면 대결이다. 그래요. 그리고 네. 어렸을 때 이야기가 나의 좌우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조건이 불리하면 노력을 배가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 예를 듣다 보니까 네. 공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네. 이게 말씀을 쭉 들으면서 공부가 쉬운 건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네. 네. 사실 공부 어렵거든요. 그렇죠. 우리 네. 원장님께서도 공부하시면서 네. 정말 힘들다, 어렵다 하신 적 없었어요? 있었죠. 네. 지금도 그렇지만 공부랑은 진짜 어렵죠. 특히 제가 헌법이라든지 행정법, 제2외 국어, 그다음에 국제법, 국제정책 이런 공부할 때 이것은 제가 공부한 적이 없는 과목이에요. 네. 그런 거 할 때 처음에 혼자서 책을 읽고 그걸 요약하고 이해하고 하는 데는 무진장 어려웠고 특히
가장 처음에 심했던 것이 책을 두어 시간 보면 눈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그 50대 후반을 지난 나이니까 이게 노안이 올 때거든요. 책을 보면 침침해지고 집중력이 많이 사라지고. 네네. 근데 그것은 꾸준히 집중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정신력이 뒷받침됐었습니다. 그리고 남이 젊은 친구들이 1시간 하면 난 2시간 하면 된다. 네. 아까 말씀드린 나의 좌우명. 조건이 불리할 때는 노력을 배가해서 극복할 수 있고, 이것은 나의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전화위복으로 삼자. 네. 네. 이 좌우명인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밖에 뭐 다른 좌우명도 제가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높은 위치를 보는 게 아니라 네. 뭐 헤쳐나온 깊이를 보라라는 네. 부분을 제가 인상 깊게 한번 봤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는 곧잘 사람의 어떤 지위와 네. 명예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 쉬운데, 저는 외람되지만 저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 사람이 올라간 높이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은 데서 헤쳐나왔는가. 네, 그래서 제 주변에는 의외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으로 좀 비천한 직업 친구들도 많고, 네, 친구를 사귀는데 특별히 상하 높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도 꼭 하고 싶은 말. 우리는 힘든 과정을 헤쳐오는 그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저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제가 좀 정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힘들게 삶을 개척하는 사람들 보면 함께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래서 저는 사람에 대한 그 평가는 바로 높이보다는 깊이를 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 공부도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네. 지금 이 나이에 9급 공무원 돼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노리겠다고. 그게 아니고 지금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항상 간직하는 저의 가치 척도입니다. 높이보다는 깊이를 보자. 그리고 젊은이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경쟁보다는 협력하고 상생하는 길을 찾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무슨 감투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정말 이 사람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네. 그 일을 해나가는 우리 원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청년으로서 참 많은 걸 오늘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